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정연삼입니다. 오늘은 12주차 총이치 기공학 선행학습 강의 분할식 교이치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께서 PPT 자료를 주고 저희가 프레지를 만들었는데 사진만 정리하는데도 만드는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런 노고에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주차 총이치 기공학 선행학습 분할식 교이치입니다. 먼저 픽스드 앤 리무벌 브릿지 웍의 장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고정성 브릿지를 분할식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비평행 지대치 간에 적용할 수 있고, 세 번째로 고정성 가철수 교이치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편리한 수용성으로 장시간 사용 후 다른 보철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적응증인데요. 장점에서 말한 것 같이 비평행 지대치 간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고 4, 5번 이상이나 14번 같이 14번 브릿지와 같이 긴 롱스판 브릿지 웍에서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적응증으로는 결손 치아가 구치부에서 3개 이상인 경우 이것은 교이치보다는 잔균 치조제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철성 극소이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 번째 대합치가 없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대치의 동요가 아주 심할 경우 연결 교이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엔 분할식 교이치를 제작할 시 고려사항으로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플라스터 슬라이드나 튜브락 같은 어태치먼트는 분할식 교이치나 국소이치의 보조 유지 장치에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유지력을 조절할 수 없는 비조절성이기 때문에 국소이치의 주 어태치먼트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중간 지대치가 있는 고정성 교이치에서는 전방 분할의 원심 쪽에 핀메일을 위치시키고 후방 분할의 교신 쪽에 메일을 부착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합압이 전달됐을 때 어태치먼트의 요소가 안착되려는 방향이므로 치아가 근심 이동이 생길 때 가장 견디기 좋은 교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합압이 구치부 쪽으로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만약 구치부의 저작압이 가해지면 견치나 소구치 부위까지 연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5번 브릿지에 견치와 제2소구치, 제2배구치를 지대치로 하는 보철물을 고정성 교이치로 제작하면 중간 지대치인 제2소구치가 지렛대의 받침대로 작용하게 되어 전방의 전치관이 빠지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 접착되어 있는 시멘트가 녹아 지대치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2소구치 원심의 어태치먼트에 피메일을 부착시켜 분할식 교이치로 제작해 주어 이런 현상을 예방하고, 어태치먼트는 교합 분산을 할 수 있고, 대구치에 가해진 교합압은 소구치에 과도한 힘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대구치가 압착되기도 합니다. 방금 드렸던 설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이퍼드 타입의 플라스틱 도그테일 어태치먼트는 구치부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첨형의 어태치먼트는 세기 형태의 도그테일이 식빵 운동을 줄여줄 때 이용되는 견고한 연결 장치이기 때문에 구치부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견치 부위에 이용하면 안되게 됩니다. 교합압이 수직적으로 적용되는 구치부에서는 문제가 적지만 전치부나 견치부에서는 순역 변동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교합압이 가해졌을 때 뒤틀리게 되어 멜 파트가 안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규격이 큰 것은 구치에 작은 것은,
규격이 큰 것은 구치부에, 작은 것은 전치부에 위치시키고, 다섯 번째로는 대구치가 약할 경우에 분할 교위치로 제작합니다. 이유는 대구치가 약해서 분할식 교위치로 제작하게 되면 교압력이 가해질 때는 후방 지대치의 압력이 가해져 어태치먼트의 메일과 피메일이 정밀하게 접촉되어 구치부에 가해질 교합압이 전방부로 분산되어 후방 지대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방부에 교합압이 전달되면 어태치먼트 메일에서 피메일이 멀어지게 되어 전방부에만 교합압이 국한되어 약한 후방 대구치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대구치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어태치먼트를 부착할 때에는 지대치 간의 삽입로와 평행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대치들이 서로 평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태치먼트 부착 부위가 반대편 지대치 간의 삽입로와 일치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교위치는 임상사례에서의 14번 브릿지입니다. 이렇게 긴 교위치의 경우 분할식 교위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이제는 튜브락과 도브테일 튜브락 어태치먼트와 도브테일 어태치먼트를 보겠습니다. 튜브락의 경우는 튜브락과 도브테일 어태치먼트의 경우 반정밀령의 메일과 피메일로 먼저 튜브락 어태치먼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먼저 최소 공간의 필요는 작은 것은 높이는 2mm, 넓이는 1.8mm, 그리고 프레임 깊이는 1.6mm고 라지는 높이는 똑같이 2mm, 넓이도 2mm, 그리고 프레임 깊이는 1.9mm가 필요하게 됩니다. 튜브락이 설명을 드리면 반정밀형의 메일과 피메일로 마찰로 유지를 얻고 반정밀형이다 보니까 플라스틱 패턴의 메일과 피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일의 경우는 크라운이나 파니게 부분의 모델에, 그리고 피메일은 크라운 패턴의 모델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정밀형이다 보니까 소환 주조의 오차의 범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브테일 어태치먼트인데요. 도브테일 어태치먼트의 최소 공간 필요는 작은 것의 경우는 높이 2.0mm, 넓이 2.6mm, 프레 깊이는 2.0mm, 그리고 RPD 넓이는 3.5mm가 필요하고, 큰 것의 경우는 높이는 똑같이 2.0mm, 그리고 넓이는 3.5mm가 필요하고, 프레 깊이는 2.5, 그 다음에 RPD의 높이는 3.5mm가 필요하게 됩니다. 도브테일 어태치먼트도 튜브탑과 같이 반정밀형의 어태치먼트인데요. 유지는 마찬가지로 마찰에 의해 유지를 얻지만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플라스틱 패턴의 메일과 피메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메일과 피메일의 위치는 튜브탑 어태치먼트와 동일하게 크라운이나 파닉의 부분 모델의 캐스트에 위치시키고, 피메일의 경우는 크라운 패턴 부분의 캐스트에 위치하게 됩니다. 도브테일 어태치먼트는 말 그대로 메일 파트가 도브테일의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를 조절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설명은 견고한 고정성 브릿지에 있어서는 중간 지대치가 회전 방향의 지점이 됩니다. 이 설명은 교위치에서 중요한 문제는 정역학입니다. 정역학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에 미치는 힘이나 물체의 변형 등을 다루는 학문을 뜻합니다. 이것을 교위치에 적용하면 교위치의 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치주 인대에 걸리는 부담도 커지지만 거리가 길수록 교위치의 강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교위치의 휘는 성질은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커지는 가공치의 교환면, 기전면의 두께는 세제곱에 비례하여 적어지게 됩니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가공치가 2개 있는 교위치는 1개 교위치 8배, 그리고 3개 있는 교위치는 가공성이 27배나 됩니다. 그리고 가공치의 교환면, 기저면의 두께가 2분의 1이 되면 가용성이 똑같이 8배가 됩니다. 따라서 가공치가 많은 교위치에 하중이 가해지면 약한 쪽의 지대치의 회전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간 지대치의 원심에 설정된 가동성 연결 장치인데요. 지대치가 근심 방향으로 경사하면 메일 파트는 피메일 파트 내부로 침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동성 연결 장치를 중간 지대치 근심에 설정한 경우 지대치의 근심 방향으로 경사되면 메일 파트는 피메일 파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피메일과 플로우 파트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지대치 중간에 이용할 경우에는 피메일의 플로우 파트를 개창해야 되고 지대치와 가공치는 피메일의 플로우 파트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분할식 교위치의 제작 과정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교위치는 13번 롱 브릿지로 저 풀 왁스업은 김남준 교수님이 임상에 계실 때 교수님의 의뢰로 해주셨다는 건데요. 먼저 왁스업을 하고 그 다음에 튜브락이 들어갈 공간을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몰하기 전에 세라믹 로드를 납형에 부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튜브탑 피메일 파트에 세라믹 로드를 넣고 같이 메모를 하는 건데요. 하는 이유는 나중에 기포가 소환 주조 후에 피메일 파트의 기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세라믹 로드를 넣는 건데요. 만약에 세라믹 로드를 끼지 않고 메모를 하게 되면 매몰제가 들쑥날쑥 들어갈 수 있어서 기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라믹 로드를 메모를 하기 전에 납형에 같이 부착하고 피메일 파트에 세라믹 로드를 넣고 저렇게 웩스로 위에 살짝 덮어 주어야 저 사이에서도 소환 후에 세라믹 로드가 살짝 빠지지 않아서 기포가 생기지 않기 위해 저렇게 실링을 조금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튜브 락을 위치시켜주고요. 분할식으로 믹서 패턴을 모두 만들어 주었습니다.
컷백으로 형성해 주어서 이렇게 소면에서 보면 티가 별로 안 나고 이렇게 설면에서만 이렇게 분할식으로 나누어진 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세라믹 로드를 끼우고 스크루선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세라믹 로드와 이렇게 피멜 파트에 약간의 실링을 해준 다음에 메모를 하고 소환을 하고 주조를 해서 세라믹 로드를 제거해줍니다. 세라믹 로드는 금의 경우에는 금으로 제작된 어태치먼트의 경우에는 산을 이용해서 제거해주면 되지만 일반 메탈 어태치먼트의 경우는 저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세라믹 로드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조체 적합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게 반정밀형이다 보니까 오차가 생겨서 되게 빡빡하게 처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때는 흑연액을 이용해서 흑연액을 저렇게 발라주고 한 두세 번 뺐다 꼈다를 해주면 적합도가 딱 맞게 됩니다. 포세린을 다 씌워서 보면 해보십니다. 다음 구치부의 웩업인데요. 저렇게 구치부에서도 구치부의 경우에는 저렇게 도브테일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휠메일이 저렇게 밑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도브테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매몰 소환 조절을 하고 이렇게 각도를 체크해줍니다.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6번 치아 웩스업을 피메일 파트를 껴서 해줍니다. 이때도 흑연액을 발라서 적합도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구강용을 시접을 해서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 포세린을 올려서 마지막으로 브릿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주차 총이치 기공학 선행학습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